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연일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타 강사를 자처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많은 궁금증들을 팩트에 근거해 설명하겠다며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든 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원 장관은 야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꾸었다면 민간 용역사가 바꾸었고 여기에 대해서 노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2021년에 나온 거. 이걸 먼저 제기를 한 것은 민주당 양평군수가 2021년 5월 달에 제시를 했던 거죠.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정부의 즉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지화 논란에 관련해선 원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김 지사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양평 군민이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과 원희룡 장관 취임 이전에 이미 문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구는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IC 설치였습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백지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던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원 장관, 지난 백지화 선언 이후에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네, 이건 뭐 반대당이니까 한민수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는데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백지화 승부수가 이른바 보수층 결집에는 좀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승부수입니까? 굉장히 강수죠. 예. 자충수 같은데. 자충수라고 보시나요? 아니 원희룡 장관님 제가 기자할 때부터 봤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소장파로서 그때 제가 예전 출입할 때는
좋게 봤는데 이 발표할 때 공교롭게 저도 논평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서 가다가 우연찮게 좀 봤습니다. 근데 저 장면 이후에 원장관께서 이동을 하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쳐요. 막 이재명 대표 나랑 붙읍시다 했던가요? 그런 고함을 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좀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당정협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걸 발표할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는 원장님께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느 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의 1조 8천억 원짜리 대선 공약을 장관이 혼자 뭉개버립니까? 하루아침에 여당 의원들 상의도 안 하고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콩가루입니까? 우리 정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하고 교감했겠죠. 저는 원장관 입장에서 볼 때 승부수라는 표현은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장관직 걸고 정말 양평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던 하남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던 다 무시하고 이거 바꿔버리는 바람에 김건희 여사 이름은 사라졌어요.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고 다 판단합니다. 이 본연의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데 원장관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화환인가 받고 그러는데 물론 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원장관 덕분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참모 뒤로 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총대 맺었다, 고맙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장관이 정치를 서울에서 했었고 국회의원을 또 수도권에 출마를 한다면 적어도 합리적인 보수 세력, 그다음 합리적인 중도분들 보실 때 이게 정말 이 장관으로서 할 행동이었는지 이런 거 잘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당장 저런 화환에 기뻐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뒤를 돌아보시고 본인도 좀 성찰하는 기회. 내가 정말 이 국무위원으로서 경솔한 행동을 했구나.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구나. 물론 뭐 좋아할 사람들은 뭐 몇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점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원희룡 장관이 거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응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총 국정조사, 불러다가 호통만 치는 국정조사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끝장 토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또 좋을 수도 있고 시간 낭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계속 지켜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화한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화, 양극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일 없었거든요. 과거에 오랫동안 그 취재를 기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조국 사태 이후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국 때 이제 서초동에서 정경심 사랑해요, 조국 사랑해요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 총장에게 뭐 화환이 밀려들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 예. 대해서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유권자로서 지지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개딸들의 어떤 수박 깨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반대편에는 네. 이런 것처럼 그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편과 아주 강하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글쎄 굉장히 어떤 응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서 보기에는 양쪽 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원희룡 장관의 이런 행보를 한동훈 법무장관과 비교하는 분도 꽤 있더군요. 역시 김종혁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법무부 청사 앞에 또 화환이 줄지어 오는 일도 있었고요. 지난 5월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1월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화환을 많이 받았는데 자,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닮은 점 응원 화환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한 장관이 직을 걸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영상도 보고 가시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한동훈 장관이 기시감이 드는 건 바로 원희룡 장관이 자기 직을 걸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장관급 인사들이 쉽게 자기 직을 건다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뭐 한정훈 장관은 저 이제 의혹 제기가 너무 터무니없다 이러면서 이제 흥분하거나 화를 참지 못한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에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아닙니까?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이죠. 그러면 국회에 와서 어떤 질의를 받던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김건희 여사 땅 일가 땅이 그렇게 많은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왜 노선이 바뀌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또 장관직을 걸었어요. 정치 생명도 걸고. 저는 이 정부 장관들은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도박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좀 거칠고 경박한 워딩이나 말이나 행동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자꾸 아니 왜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하자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그 당무도 바쁘고 국정도 바쁘고 지금 민생 현장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정쟁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 일가 땅 의혹 나오니까 그 국민들 바람을 다 양평 국민들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해놓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 공세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재명 대 원희룡 이 구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깜냥도 안 되고요. 급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아니까 좀 정중하게 요구드리는 건데 원희룡 장관 지금은 경솔한 본인의 처신을 뒤돌아보고 반성을 할 때다. 어디 토론한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태 양평 국민들, 경기 도민들, 서울 시민들 생각해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지 꽃다발 화환받았다고 좋아할 때 결코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희룡 장관 지엄하게 꾸짖어 주셨는데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삼선 의원 출신의 직업 정치인이잖아요. 네. 여기 바로 양천갑에서 삼선을 하셨고 그렇죠. 앞으로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뭐 전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사실 모든 정치인의 행동은 다 정치적이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한민수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야, 당신 그러면 나하고 직접 토론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원희룡 그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분노감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나하고 뭐 토론을 하자고 아마 되게 화가 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장면들을 보셨잖아요. 뭐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장관들이 하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강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왜 김혜지, 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과 그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중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 없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법무부 장관 한동훈 나와 있습니다. 라면서 이 시각장애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총리도 그랬었어요. 한덕수 총리도 그 김 의원님 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준 높은 질의응답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누구를 비판하긴 뭐 합니다만 김혜지 의원의 질의응답,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대답,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대답을 보면서 글쎄 야당 의원들께서도 좀 질문을 저런 식으로만 좀 해주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사뭇 달라지고 이렇게 싸움판처럼 벌어지는 국회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관들 얘기까지 갔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이 사안의 진실이 뭔지는 좀 논쟁이 길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만약에 이 사안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총선 때까지 간다면 이건 어느 진영에도 유리할까요? 저는 뭐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15년 됐고 7년간, 6년간 그대로 진행되는 원안이 있었는데 불과 7개월,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과정에 누가 투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 과정이 정당했다 하면은 진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수만 평 땅은 오비락이겠죠. 그게 정당적인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면 그건 오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밝히는 게 맞고 이걸 총선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국정조사도 서둘러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상하다면서요. 그러면은 빨리 응하셔가지고 국정조사하고 네. 진실을 빨리 밝혀서 더 이상 양평 국민들이나 하남 시민들 이용하시려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모두가 우리 국민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듬어 안고 알겠습니다. 이건 국정은 정말 딱 한 말씀 드리면 국정은 장난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닙니다. 호떡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진중하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킨다는 무거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김종혁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이 코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게 내년 총선까지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 돈봉투, 코인 얼마나 숨가쁘게 그다음에 후쿠시마, 그다음에 양평 이게 좀 이 다음 달 되면은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전의 것들은 후쿠시마 지금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만 실제로 방류 시작되고 뭐 별 얘기가 없으면 또 그냥 묻혀버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의 것들을 갖다 정쟁으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쟁거리가 생기면 그냥 덮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좀 올바른 해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정치여담 내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